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2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22라운드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2경기 연속 패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보험이었습니다. 10위권 밖의 중위권 수준의 보험이었습니다. 올 시즌의 전반기에 뮌헨은 보험을 상대로 7대 0으로 대파를 시켜버리면서 수준 차이를 느끼게 해줬던 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뮌헨이 3실점을 하면서 3대 2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에 이 경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는 깔려 있었습니다. 보험은 올 시즌에도 홈에서 1패밖에 겪지 않으면서 팬들에게 의리 있는 팀이었고, 뮌헨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뛴 만큼 보험보다 더 피곤한 상황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지난 시즌에 보험이 홈에서 뮌헨을 상대로 승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현재 경질론이 불거지면서 위태로운 상황인데, 본인도 뮌헨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계속 선수 탓을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팀은 본래 선수층이 두텁고 팀에서 벤치라고 해도 다른 팀에서는 주전이 될 수 있는 레벨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고, 김민재도 뮌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선수들과의 레벨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줘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듯합니다. 맨시티, 리버풀은 선발에 있어서 잡음이 거의 없거든요. 투엘 감독은 보험전부터라도 전승을 해서 레버쿠젠이 꼬꾸라지기를 바라야 12년 연속 우승, 케인의 최초 우승, 김민재의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보느냐 마느냐였는데 결론은 패배였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나왔을까? 투엘 감독은 이 경기에서 주전 사네를 쉬게 하고 주중에 챔스에서도 뛰었던 노장 윌러를 이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김민재를 제외한 센터백 한자리 3파전에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데리우트가 이겨내면서 김민재와 콤비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파메카노와 다이어는 벤치를 지켰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4분 만에 무시할라가 각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 얼굴 표적으로 강력하게 때려버리면서 골대 상단에 꽂혀버렸습니다. 어쩌면 상대 골키퍼를 맞추지 못한 게 다행이었을 거예요. 맞았으면 경기 중단 사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경기 중단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관중들이 이물질과 테니스 공을 던지면서 주심이 도저히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느끼자 경기를 중단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간에 골까지 넣으면서 뮌헨은 여유롭게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체력 안배 혹은 경기 플랜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무조건 선제골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압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뮌헨의 핵심 라이트백 마즈라이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고 우파메카노를 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강이라는 센터백이 처음으로 동시에 출전하게 되는 거죠. 우파메카노, 데리우트, 김민재. 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연봉 센터백 라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즈라이 부상 이탈이 사고가 맞는 게 이런 호흡을 맞춰봤을까요? 바로 뮌헨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전반 38분에 뮌헨답지 않은 플레이로 완벽한 실점을 해버립니다. 먼저 하프라인을 넘어선 공격 진영에서 볼을 뺏기고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김민재가 연락에 달렸지만 센터백 콤비 플레이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투엘 감독이 이런 문제 때문에 데리우트보다 우파메카노를 선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아쉬운 장면이었죠. 적극적으로 패스를 차단하려고 달려들었다면 김민재는 무조건 저놈을 쫓아갔을 텐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뒤늦게 추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김민재 까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진짜 아니죠. 네. 거기다 뮌헨은 역전골을 허용하고 마는데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완벽한 실점을 하고 맙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실점이었으니까 후반전도 남았고 더 많은 골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즈라이 부상 이탈이 진짜 더 대형 사고인 이유는 우파메카노가 세 번째 실점의 빌미가 되는 박스 안에서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본인은 경고 누적 퇴장까지 돼버린 제대로 역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와, 이 친구 참 순둥이처럼 억울하게 생겼는데 챔스에서도 고의까지는 아닌 발 들이밀다가 퇴장당하고 이번엔 공 날아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점프를 했는데 갑자기 보험 선수가 제자리 점프가 아닌 런닝 점프로 덤비다가 가격을 당하면서 우파메카노가 퇴장이 된 겁니다. 우파메카노는 방송 화면에서 억울해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되었습니다. 네. 차라리 출전을 안 했다면 우선 김민재에게 다 기본기부터 좀 배워야 합니다. 암튼
3실점으로 2골 차로 벌어지고 선수도 한 명도 없었으니 미네는 그렇게 리그 4패째를 겪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꼭 실점 때문에 패배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미네는 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반 20분 상황, 케인이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한 결정적인 찬스 상황에서 시원한 홈런으로 기회를 날려먹었는데, 더 큰 문제는 슈팅 직전 바로 옆에 프리하게 홀로 서 있던 토마스 밀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팀워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슈팅을 하기에는 너무 골키퍼와 골대와 일직선상이었기 때문에 골 넣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욕심으로 그런 슈팅을 때려요? 본인의 주특기 병 맞추기마저도 못한 거죠. 득점왕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케인인데, 지금은 본인의 득점보다 팀 플레이가 중요함에도 눈치 없게 미넨 우승 실패에 적잖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인은 득점왕 할 때마다 리그 성적 좋은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토트넘 준우승 할 때 득점왕 했네요. 케인은 분명 월드클래스 선수가 맞는 실력이지만 기가 막히게 우승만큼은 피할 줄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혼자 슈팅 7개 때렸고 그나마 승패와 상관없는 추격골을 하나 넣었습니다. 골을 넣고도 평점 7점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이와 정반대로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광경은 김민재의 역할이 실점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역할인데, 3실점이면 당연히 평점도 최악이어야 되는데 이런 광경 처음 봅니다. 3실점 팀인데 김민재는 평점 7.5점으로 무시할라 3으로 평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분명 미네는 전술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에 대해선 미네 현지 팬들은 대부분이 투엘과 우파메카노 그리고 케인을 향한 분노였는데, 독일 언론의 비난 여론은 압도적으로 투엘 감독이 타겟이었습니다. 이에 투엘 감독은 경기 종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해서 현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즘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패배는 불공평하다. 우리의 기대 득점은 3.4나 되며 4번에서 6번 정도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다. 우리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지만 난데없이 경기에서 뒤처졌다라면서 자신의 전술이 문제가 아닌 경기력과 골 결정력 문제였다고 언급하면서 또 선수 탓을 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투엘이 미넨을 떠나지 않으려면, 경질되지 않으려면 이젠 챔피언스리그 대회 하나 남았습니다. 투엘은 첼시를 맡을 때에 팀이 승점 66점 거둔 상황에서도 맨시티를 꺾고 챔스 우승을 시켜버리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라치오전 홈경기에서 우선 8강은 진출해야 되겠죠. 만약 라치오에게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순간 투엘은 경질이 99% 확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김민재를 응원할 입장에서 라치오에게 패배하는 걸 16강에서 탈락하는 걸 보고 싶진 않습니다. 2019년 손흥민이 챔스 결승까지 올라갔던 그 위대한 순간을 김민재가 다시 보여주면 좋겠다는 응원입니다. 근데 진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케인이 매우 거슬리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 무관의 저주가 이어질 것 같은. 실제로 미넨의 경기력이 좋지 않으니까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는 미넨과 없는 미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3월에 돌아온다고 하죠. 지켜보시죠. 홈인데 라치오 정도는 이기겠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